백 교수님, 네.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원조 친박이라고 하는 우리 정치계 원로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총선 행보가 아주 3인 3세여가지고 네.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그 세 사람이 바로 최경환 전 부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네. 유승민 이분도 바른미래당 대표를 그렇죠. 했지만 바른미래당 또 대표죠. 바른정당도 장당해갖고 대표를 하고 유승민 이 세 분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모습이 너무 달랐는데 우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원래 고향이 경산 아닙니까? 경북 경산이죠. 예.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을 받아가지고 아마 징역 5년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이제 2019년도에 확정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사면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네요. 네. 어제. 최경환 의원 지금 이제 69세이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그때 캠프에 아주 김무성 대표하고 아주 우두머리 정도로 이제 진박 간별사 아니었습니까? 그 진박 중에 진박. 찐박이죠. 찐박이었죠. 이분이 이제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사면을 받고 그동안에 이제 쭉 그 정치 지향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기자들한테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치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의미의 그 여러 가지 그 화두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최경환 전 그 부총리가 이제 총선 출마를 신청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국힘 쪽 그 선거 운동을 국힘 쪽 표시당구 운동을 예비 선거 운동을 하다가 이게 적발이 됐어요. 아, 그랬습니까? 선관위에서 지금 이걸 이제 아마 문제를 좀 삼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착오로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힘 쪽에서 이제 공천 관련해서 전혀 콜이 없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지고 내가 경산의 그 유권자들의 그 어떤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견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윤두현 그 국힘 의원이 지금 현역입니다. 초선이죠. 그 뭐 기자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경환 의원이 사실은 69세 이제 우리 법이 만으로 바뀌면 68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경산에서 사선을 했죠? 예, 사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랜 그 시간 동안 경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힘 쪽에서는 상당히 난망한 부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만 나의 본류는 국힘이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복당을 하겠다 이런 지금 그 자락을 깔고 있거든요. 호남에도 나중에 무소속 나오고 이런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당선되면 나 민주당 들어간다 그러고 영남은 또 국민의힘 들어간다고 그럴 수밖에 그러겠죠. 없는 게 사실은 지금 그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극히 일부가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지자체 같은 경우나 이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워낙 그 지역 연고가 탄탄한 분들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경환 전 의원이 과연 이곳에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분분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여론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영남에서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건 더군다나 사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국민의힘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거, 뭐 나중에 복당한다고 당선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기 이전에 현지 그 언론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경환 전 의원이 사실상 뭐 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고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윤두현 의원을 꽤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여론조사상은.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서 사선을 했고 워낙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 현지 국회의원이 윤두현 의원이 이제 사실 그 윤두현 의원도 그 경산의 아주 그 고향이고 경산의 연고가 이제 오래된 그 의원인데 지금 그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좀 먹혀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그 특활비라든가 직권남용은 간행적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예.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을 당했다. 예, 그렇죠. 이걸 지금 지역에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두영 국힘의원이 밀리고 있다는 이런 판세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공간이 국회 비대위원이나 공간위에서 어떻게 지금 이 공천 부분을 다룰 것인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윤두현 의원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을 여기 이제 경선에서 나가게 됐을 때 과연 국힘 간판하고 아무리 그 본류적으로 오래된 그 지역 연구가 깊은 최경환 의원이라도 이 지역 정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고심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도 관심 지역이고 네. 또 하나는 김무성 전 대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당 대표를 했는데 그 당시 청와대하고는 공천을 놓고 네. 크게 한바탕 옥새 파동도 있었고.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이 있었고 그때는 사실은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는 총괄 본부장으로 네, 총괄 선거를 본부장이죠. 총괄 지휘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종의 비주류랄까 이런 쪽으로 좀 밀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분이 중영도 부산에서 6선까지 하신 분이고 7선을 도전한다는 얘기죠. 다들 이제 정계 은퇴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지역에서 이분은 이 무소속이 아니고 정식으로 네, 경선이든 공천 신청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무성 의원이 1951년생 이제 73세가 됐죠. 예. 이제 이분이 지금 그 총선에 출마하는 이제 벽이 어떤 거냐면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나가서 이 길을 좀 바른 정치의 바른 길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화두를 던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은 어떤 얘기냐면 뭐 무소속 출마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정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천 신청을 국힘에 해서 그래서 경선을 해야 되겠다고 강력한 경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산 춘영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고승희 의원이 그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국힘 탈당을 한 거 탈당을 아닙니까? 해서 이제 공산 지역이 됐는데 아마 여기에서 상당히 그 부산의 그 여론을 이제 등에 업고 지금 정치에 어른이 없다 이런 의미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내가 입문을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국힘이라든가 정치에 좀 어른 역할, 좌장 역할 좀 해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대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3세 된 노정객 아니겠습니까? 예. 신진들에게 차라리 길을 열어주는 이런 거보다는 잘못하면 이게 이제 노역 정치인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노익장이 아니라 노역이 되는 노역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를 좋아합니다. 예. 이분을.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여론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경선에서 이 부산 중영도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역시 좀 퀘스천 마크 의문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저도 김무성 전 대표하고는 아주 가까이 지냈고 뭐 저한테도 거의 동년배니까 아주 깍듯하게 애우를 차리는 분인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후배들이 정치를 잘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 할 때는 정치를 잘해갖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주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총선 때도 물론 뭐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그 이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남 특히 다선 중진들이 좀 불출마를 하든가 험지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데 희생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가장 자기가 있던 따뜻한 자리에 6선 하신 분이 7선 하겠다고 나가는 것은 속셈이 뻔한 겁니다. 국회의장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7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국회의장이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하시니까. 국회의장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욕이 아닌가. 좀 어느 정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 그동안에
지난 그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를 해가지고 많은 비난도 네. 받았으면은 이제는 좀 뒤에 앉아서 어른 역할로 그 병풍 역할을 좀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었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또 이제 창당을 네. 뭐 유승민 의원하고 함께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잘못하면 노역으로 비춰지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말 끝이 아름다워야 예. 그게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 노정객이 후배들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게 아니라 정말 국회의장이 꿈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어떤 야심이 있다고 하는 측면이 비춰지게 되면 잘못하면 노욕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노욕이라는 건 사실 그 노정객이 욕을 먹는 결과가 나오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나중에 그 비참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꽤 이제 되신 분이고 또 신진들을 위한 그런 길을 터주는 게 오히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어른의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또 김무성 대표께서는 현 정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한번 마지막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 뭐 좋은 의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국힘의 어른으로서 험지에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그러면 정말 좋죠. 아름다워 보이죠. 예. 야 정말 어른답다. 하지만 정말 안방 중에 안방이니까 여기에서 경선을 많이 통과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진 세력이 또 한 사람 희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멈출 줄을 알면은 맞습니다. 위태롭지 않다. 신상이 위태롭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김무성 대표님 지지불태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친박 중에 또 원조 친박 중에 한 분이 유승민 그렇습니다. 전 의원 아닙니까? 그분은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고 그 후에 어쨌든 원내대표 하면서 그렇죠. 원내대표를 했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고 그 이후에 상당히 정치적인 험로를 걷기는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주 부회를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그냥 당에 남겠다 그랬어요. 네. 그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 이준석 그 부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는 굉장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절친으로 거 알려져 있고 근데 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이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기자가 물으니까 유승민 의원을 모셔오는 게 정말 정말 간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최근에 이 국힘 당에 잔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대목은 공천은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뜻 들으면 총선 불출마야 이렇게 들리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그 대선의 후보로 이제 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뭐 컷오프 되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대선 주자급인데 국힘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아서 나를 좀 전략 공천을 하든 어떤 콜을 좀 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도 58년생 66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66세라고 하는 부분은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지는 그 석양력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대의적으로는 내가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에 남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국힘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일종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 탄핵 국면에서 이제 사실은 그 찬성 쪽에 돌아섰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신자 프레임을 지금까지 씌우고 있는데 그래서 불구하고 대구 쪽에서는 지금 팔을 못 붙이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당파라든가 그다음에 상당히 그 중도의 그 중도 보수의 개혁 쪽, 진보적 성향의 보수 쪽 인사들이나 이런 계층에는 굉장한 지지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분은 지금 노정객이긴 하지만 3040, 50에서도 굉장한 지지세가 강하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힘에서 정말로 그 국힘의 대선 주자급이고 또 사실은 그 국힘의 어른 부분에 어떤 생각을 해서 내년 올해 4월 10일 총선에 무조건 전략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측면, 지지층을 분열시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힘 쪽 큰 자산이다. 그리고 뭐 이뇨한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그 국힘 쪽 그 보수 쪽 그 진영의 이 어른들 측면에 들어가는 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무당파라든가 그다음에 국힘 쪽 지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도 상당한 지지세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당에 잔류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국힘 쪽에서는 상당히 다행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 쓴소리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총선에서는 오히려 국힘 쪽에 네. 플러스 요인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좀 중도에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지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그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가 있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한 이 비판, 네. 대안 있는 합리적인 이 비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한다면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면 역시 그 안정적인 강남 3구는 안 됩니다. 예, 안 그러겠죠.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유승민 의원답게 수도권에 출마를 하시라. 뭐 서울의 험지나 아니면은 경기도 일대 험지 이런 부분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만약 그쪽에서 당당히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차기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뭐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을 포함해서 다시 대선 주자급으로 또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국가적인 측면, 당적인 측면을 떠나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렇게 되면 화합을 할 수가 있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의 그 어떤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험지에 출마를 해서 정말로 놀랄만한 얘기지만 계양을에 출마를 해버리신다든가. 거기는 원희룡 장관이 가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 양보하고 내가 나가겠다 하면 또 이 지금 그 저기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정말 과감한 이런 리볼루션 혁명적인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하시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종로 또 강북 출마설도 있던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네. 이 출마를 하려다가 결국 이제 안 됐죠. 경선에서 기문에.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도 쪽에 상당한 지지세가 있으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원 같은 데 가서 좀 바람을 일으키든가 아니면은 요 과천 같은 데 공무원들 많은 쪽에 본인도 뭐 그렇죠. KDI 네. 뭐 출신이고 네, KDI 그렇기 출신. 때문에 과천 우왕인가요? 그쪽도 지금 야당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렇죠. 과천하고 그런 쪽도 우왕이 한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서울 쪽보다는 오히려 경기도 쪽에 나가는 게 네, 어떨까 그래서 그런 수도권. 생각. 예.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이 지역구 출마. 뭐 혹여라도 뭐 비례대표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주지도 되면 않죠. 비례대표 줄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 출마 말씀하신 것처럼 험지로 분류되는 예. 이 국힘 후보로 수도권 출마를 하시면 뭐 상당히 신선한 또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례대위원장이나 공관위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뭐 공천 신청을 안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대통령한테 미운털이 받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배제하지 마시고 그러면 전략 공천을 적절한 데 해서 좀 총선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참 좋은 방안 아니겠느냐. 활용하고 지금 여러 차례 고영신 TV에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힘 쪽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최대의 지금 관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